여러분 6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중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예로서 별짓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Q8부터 Q11까지 작성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 작성 안 하고 계속 수업 들어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7주차 1교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를 하나 과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은 내 홈페이지에 있는 요 다음 화면입니다. 요 다음 화면에 나온 이런 형태의 결과값.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합계 100가지 합계까지 구하는 이런 테이블을 갖다가 요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줬죠. 그죠? 내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낼 과제는 진짜 테이블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선이 쫙쫙 그어지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출력을 내도록 하는 과제를 낼 건데,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실선을 긋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실선은 실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문자형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중 루프에서 이제 옆길로 세 가지고 문자형 변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문자형 변수. 우리가 C랭귀지의 기본 타입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에 정수형 변수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기본형에 해당하는 문자형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추가로 이제 실수형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하게 되겠죠. 자, 문자형 변수. 문자형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바이트의 기억 장소다 하는 겁니다. 한 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기억 장소를 갖다가 문자형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타입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 표현 방법, 크기, 표현 양식, 연산자, 주의사항 이런 거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은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형 변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목적, 2번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작은 정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변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작은 정수. 자, 우리가 정수의 크기는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그죠? 32비트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작은 숫자, 대충 뭐 1서부터 100까지입니다. 1서부터 100까지에 해당하는 숫자를 저장할 때는 4바이트를 쓰기가 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캐릭터 변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사실은 요즘은 사용 목적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요거는 좀 이제 하드웨어가 워낙에 쌓아져 가지고 이 캐릭터 변수를 작은 정수로 사용하는 목적 그런 사용예는 이제 그 사용예를 볼 수 없을 뿐더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요즘은. 근데 이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쌌어요. 메모리도 비싸고 CPU도 비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프로그래머들은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기를 프로그래밍 할 때 기억 장소를 최대한 적게 써라 이런 업무 지침을 갖다가 하달 받고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작은 정수, 아까 얘기했듯이 1서부터 100까지 정도입니다. 대충. 그럴 경우에는 인티저 변수를 안 쓰고 캐릭터 변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캐릭터 변수로 선언을 해가지고 정의를 해서 변수를 쓰게 되면은 숫자를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씁니다. 사용을 하고 또 짬짬이 이제 unsigned 캐릭터 사인이 없는 플러스만 이제 나타내는 정수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경우에는
0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적을 수 있도록 이 캐릭터 변수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주로 요거에 대한 이야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ASCII 코드를 표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ASCII 코드를 표현. 자, 컴퓨터가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생겼죠, 그죠? 수십 년 전에 생겼는데 컴퓨터 사실 맨 처음에 생긴 컴퓨터는 키보드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키보드가 생겼다 하는 거죠. 뭐 1950년대 말쯤에 생겼을 겁니다. 키보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키보드가 눌러졌을 때 어떤 키보드가 눌러졌다는 사실을 컴퓨터 내부에다가 부호화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미국에 보면은 미국 표준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란 얘기죠. 이 기관에서 뭘 했느냐? 키보드 상에 있는 한 개의 키를 컴퓨터에 부호화해서 기록하기 위한 그런 뭡니까? 테이블을 갖다가 하나 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논리적으로 뭐 문제를 풀어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겠다 해서 합의를 봐서 그냥 정한 겁니다. 순서를 정한 거예요. ASCII 코드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환을 위한 코드표다, 표준 코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ASCII 코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ASCII 코드라고 치면은 대충 이런 형태의 탭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탭을 볼 수 있는데 이 탭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요렇게 있는 내용은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그 키보드에 있는 키들을 리스트한 겁니다. 요거 뭐겠습니까? 플러스 키, 요거 컴마 키, 요거 컴마 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키, 요거는 뭐 대문자 Z 키, 요거는 뭐 언더스코어 키, 뭐 요거는 소문자 A 키, 요거는 숫자 0 키. 요런 각 키마다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 번호가 10진수로 이렇게 여기 나열되어 있고, 10진수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각 키보드를 갖다가 10진수로 어떻게 배정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10진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키보드에 있는 숫자 0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48, 10진수로 48로 표현하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48을 16진수로 나타낸 거고, 요거는 48을 8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무시됩니다. 어쨌거나 키 0이 있는 키는 컴퓨터 내부에서 48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소문자 A는 61로 기록을 하자. 여기 대문자 Z는 예를 들어서 90으로 기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키보드를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ASCII 코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ASCII 코드로서 캐릭터 변수가 갖는 의미가 첫 번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데 어쨌거나 오늘은 주로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 하는 거죠. 요 ASCII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얘가 작은 정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한번 보겠어요.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크기 1바이트고 그 다음에 표현 양식은 정수와 동일합니다. 작은 정수일 뿐이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는 나누는데 음수인 경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연산자에는 뭐 정수랑 동일한 의미를 갖으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듈로 연산자까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정수형으로 작은 정수로 사용할 때 캐릭터 변수의 주의사항은 오버플로우 발생하는 거. 아까 최대 숫자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뭐
작은 정수인 경우에 127. 그냥 양수로 사용되는 정수인 게 255니까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또 트렁케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잘림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소수점 이하가 잘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작은 정수로 사용될 때 캐릭터 변수에서의 어떤 뭡니까? 속성입니다. 자, 이 코드 작은 정수를 갖다가 이제 상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상수로 표현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진수랑 동일합니다. 정수랑 동일합니다. 정수인 경우랑 동일하기 때문에 10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10진수로 표현할 때 어떡하죠? 뭐 10, 2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2진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진수로 표현할 때 이제 머릿속으로만 있어야 돼요. 0, 1, 0, 1, 0, 1, 1, 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될 테고, 16진수는 0, x, 뭐 1, f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8진수일 때는 0, 7, 1, 1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갖다가 이제 세 단위씩 묶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만약에 이진수로 나타내면 요건 뭐겠습니까? 6이죠, 그죠? 요거는 5고 요거는 2죠, 그죠? 요걸 갖다가 만약에 8진수로 나타내면은 0, 2, 5, 6 0, 2, 5,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이진수 이렇게 된 거는 요만큼 잘라서 6, 그 다음에 요만큼 잘라서 5, 그 다음에 요만큼 잘라서 2이기 때문에 맨 앞에 0을 붙여서 0, 2, 5, 6 하게 되면 이건 8진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수로서 역할을 할 때, 캐릭터 변수가 정수로서 역할을 할 때는 이제 일단 이렇게 나는 것이 똑같다 하는 겁니다. 정수인 경우랑. 그런데 이제 이 ASCII 코드 차원에서 ASCII 코드에서 키 하나를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캐릭터 상수를 표현할 때는 이런 제도를 씁니다. 요 따옴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싱글 어포스트로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글 어포스트로피 사이에다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문자 0을 얘기를 합니다. 키보드에서 눌러지는 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문자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어포스트로피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문자 A를 나타내는 문자 상수다 하는 거죠. 요거는 소문자 A를 나타내는 문자 상수.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A, B, C.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싱글 어포스트로피 사이 안에는 키 하나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는 문자 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문자 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내가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싱글 어포스트로피 안에는 문자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가 프린트문을 설명하다가 예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리턴키 같은 거 엔터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싱글 어포스트로피 안에다가 엔터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안해내는 것이 여기 에스케이프 캐릭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케이프 캐릭터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원화 표시로 나타나지만 이제 백슬래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백슬래시 n 하게 되면 뉴 라인을 의미하게 되고 뉴 라인은 엔터키를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백슬래시 t는 뭐라 그랬습니까? 탭키다 하는 거죠. 그죠? 탭키인 경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싱글 어포스트로피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명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ASCII 코드 값을 갖다가 8진수로 표현을 해가지고선 키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백슬래시 007 하면서 여기에 싱글 어포스트로피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8진수로 이해를 해가지고 ASCII 코드 값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007은 이제 7번째 ASCII 코드 값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삑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키보드에 백슬래시가 있죠. 요거를 갖다가 ASCII 코드 문자 상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자체가 뭐처럼 사용이 되느냐면은 요거 자체가 에스케이프 캐릭터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 따옴표의 의미를 갖다가 싱글 어포스트로피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내가 재채기하는 바람에 잠깐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슬래시 자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 상수를 표현하려면 이걸 2번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백슬래시 2개를 써주게 되면은 백슬래시 하나를 갖다가 문자 상수로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싱글 어포스트로피인 경우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요거 싱글 어포스트로피 하나를 포함하는 문자 상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깥에 싱글 어포스트로피를 쓴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뭐가 헷갈리냐면 싱글 어포스트로피 2개가 연달아 오고 이 안에 문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싱글 어포스트로피 하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백슬래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요거는 싱글 어포스트로피 하나, 요거는 백슬래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캐릭터에서 이 ASCII 코드 사용하는 문자 상수를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C랭귀지에서는 캐릭터가 무조건 전 세계의 어떤 컴퓨터에서도 다 한 바이트로 취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수랑 좀 틀린 부분인데요. 내가 전에 정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정수의 크기는 컴퓨터 하드웨어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32비트 컴퓨터, 요즘 쓰는 32비트 컴퓨터는 대충 인티저가 4바이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16비트 컴퓨터를 썼을 때는 인티저의 크기가 2바이트였었어요. 이제 앞으로 뭐 8바이트가 되고 하드웨어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그 타입의 크기를 알아볼 때 이제 무슨 함수를 쓴다 그랬습니까? size of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죠. 그죠? size of integ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인티저의 크기 값을 구해주는데 하드웨어 종류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이 캐릭터인 경우 인티저가 아니라 size of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컴퓨터든 간에 C랭귀지에서 size of 캐릭터는 무조건 1바이트로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점점 이제 뭡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의미가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캐릭터의 크기가 1바이트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키보드에 있는 좌판의 키의 숫자가 뭐 크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뭐 100 몇십 개 정도, 120개 정도 같으면은 다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바이트면 충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좌판은 뭐 뭐라 그럴까 이제 컴퓨터 초창기 생겼을 때 그 좌판은 다 영어로만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영어로만 돼 있었겠죠. 그래서 1바이트만 있어도 키보드에 있는 키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자의 조합을 다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그죠? 요즘에는 뭐 우리 키보드 좌판에서 한글도 처리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좌판에서 이제 한자 처리되고 아랍 사람들은 아랍 좌판에서 이제 처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키보드에서 나타나는 키의 조합으로 나타날 그 어떤 양이 범위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바이트로는 문자를 나타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충 유니코드, ASCII 코드가 아니라 유니코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는 한 캐릭터를 2바이트의 크기로 이제 배정을 합니다. 이 유니코드는 대신에 이제 C랭귀지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여러분들 이제 자바라든지 C# 같은 언어 이제 차후에 2학년 2학기 이후에 배울 그런 언어에서는 이제 한 캐릭터가 2바이트면서 유니코드를 저장한다. 이런 점은 이제 구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새로 생긴 제도니까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캐릭터 변수에다가 역할을 2개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정수로도 부여를 하고 ASCII 코드로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요걸 갖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존재를 2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프로그래머의 그 의무입니다.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거,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컴퓨터가 알아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보통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떤 캐릭터 변수를 작은 정수를 이용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용하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프린트문에서 보통 이렇게 %D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럼 되게 정수로 이제 이용 중이다라고 하는 게 의사표현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어떤 캐릭터 변수를 문자를 저장하는 키보드의 키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력을 할 때 %C를 씁니다. %C를 쓰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캐릭터 변수에 있는 값이 키보드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지고 이제 모니터에 키보드에 해당하는 그런 키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 %C를 어떤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거냐는 순전히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달려있고,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달려있고, 요거는 이제 정수 스타일로 사용할 때, 요거는 이제 문자 스타일로 사용할 때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수업이 대충 20분 지났는데요. 나머지 한 5분 뭐 좀 정도는 내가 요거 작은 정수로만 사용할 때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걸 할 거고, 요 %C로 이해를 하면서 출력하는, 그렇게 출력을 하고, 또 이제 ASCII 코드를 저장하기 용도로 사용하는 예는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자, 캐릭터 변수를 작은 정수로 사용할 때의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인티저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뭐 인티저 x 하듯이 캐릭터 x. 그런 다음에 인티저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10 이렇게 씁니다. print f %d newline x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찍히겠습니까? 그냥 요게 인티저로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다 라고 찍힐 거다는 거죠. x는 이렇게 칩시다. 네.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x는 10 이렇게 찍혀 나오죠. 그죠? 그냥 평범하게 인티저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버플로우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작은 정수로 사용할 때 여기 보다시피 작은 정수로 사용할 때 제일 큰 숫자는 요겁니다. 127. 127이니까 여기다가 127까지만 넣어야지 제대로 127이 찍혀 나오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27이라고 넣고 난 다음에 x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128이 되겠죠. 그죠? 근데 128은 여기서는 더 이상 표현을 못 합니다. 128을 작은 정수인데다 여기다 추가로 1하면 어떻게 되면 1000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10000은 투스 컴플리먼트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하면 여기 출력되는 게 뭐가 출력이 되느냐? 127에서 플러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마이너스 128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에 투스 컴플리먼트 한 거 이해한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캐릭터 말고 이제 unsigned 캐릭터로 또 사용할 때도 있어요. unsigned 캐릭터인 경우에는 제일 큰 숫자가 이게 제일 큰 숫자입니다. 이게 제일 큰 숫자예요. 이게 255가 제일 큰 숫자입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숫자는 여기다 표현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127 플러스면 아까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128이 나왔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unsigned 캐릭터로 썼기 때문에 최대 숫자를 255까지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시키면은 그냥 128로 찍혀 나옵니다. 자, 128로 찍혀 나오죠. 그죠? 128.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다가 만약에 255라고 한번 찍어보죠. 자, 255 찌면은 unsigned 캐릭터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값이다 하는 겁니다. 자, 155는 제대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플러스 했어요. 255를 저장한 다음에 한 바이트에다가 8비트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8비트 기준으로 보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이 자꾸 00000으로 싹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8자리 숫자는 다 0밖에 안 남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면은 x가 갑자기 0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오버플로우로 발생을 하니까 주의된다는 겁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캐릭터를 정수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작은 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unsigned 인티저인 경우에는 255, 그냥 unsigned 캐릭터인 경우는 255, 그냥 캐릭터인 경우는 127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100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아주 작은 정수 100가지 정도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봅시다.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짜는데 캐릭터 x라고 정해놓고 for x는 0서부터 x가 100까지 x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프로그램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겠습니까? 뭐 별 문제 없겠죠, 그죠? 0서부터 100까지 쭉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0서부터 100보다 작은 동화 안 하니까 그 x 99까지 쭉 출력이 돼서 나왔습니다. 잘 됐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 짜면서 x는 작은 정수를 저장하는 거니까 뭐 한 100가지 정도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 먹고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번 작성해 놓고 나면 나중에 수정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기능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거 100까지 돌리면 안 되고 200까지 돌려야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네.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을 정했는데 깜빡 잊고 어떻게 한 겁니까? X가 캐릭터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얘가 127까지 갔다가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8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200보다 작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200보다 작으니까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무한 루프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막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요게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이 자리를 뭐로 하면 됩니까? 인티저로 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아까 왜 근데 캐릭터로 했었죠? 아까 캐릭터로 한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진짜 피눈물 나게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회사에서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티저를 못 쓰게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조건 100가지 숫자는 뭐 캐릭터만 쓰게 안 그러면 막 감봉 처분 받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비유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메모리를 절약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방금 내가 설명했듯이 이런 이제 뭡니까? 작은 숫자보다 좀 사실 200도 작은 숫자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무한 루프에 빠지는 이제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드웨어가 워낙에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용도로 절대로 캐릭터 변수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요새는 이렇게 작은 정수를 위해서 캐릭터를 쓰면 아마 회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코드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티저를 써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오늘 설명한 내용이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용도가 두 가지라는 거죠. 그죠? 이런 용도랑 이런 용도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용도는 심지어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도 앞으로 이 용도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이런 용도는 아예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용도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캐릭터 변수에다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10진수나 2진수, 8진수로 넣는 일도 없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8진수로 넣는 경우는 짬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대충 숫자로 넣는 경우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죠. 어떻게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요거 싱글 어포스트로피 사이에다가 어떤 키를 집어넣는 이런 문자 상수만 사용을 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크기가 1바이트라는 사실 기억하고 표현 양식인 경우에 요거 정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투스 컴플리먼트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스키 표에 있는 내용 아까 보여줬죠, 그죠?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ASCII 코드 표에 있는 이 캐릭터를 특정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이 숫자가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그런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해서도 연산자인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ASCII 코드 0에다가 ASCII 코드 0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ASCII 코드표를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CII 코드 0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SCII 코드 0에다가 플러스 2 하면 또 2라고 하는 스키 코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플러스 1은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ASCII 코드 1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48이면은 ASCII 코드 값이 얘는 49인데 ASCII 코드 값이 사실은 여기다가 여기를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면은 2가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 별짓기 할 때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게 요런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A, B, C, D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A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 B, C, D가 되겠죠. 그죠? ASCII 코드 A부터 D까지의 어떤 그 순서의 차이가 3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소문자 A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자 B가 되겠죠. 요런 거는 짬짬이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연산자 중에 곱셈, 나눗셈, 모듈 연산자 이런 거는 캐릭터 변수인 경우에 쓸 이유가 없는데 덧셈, 뺄셈은 요런 용도로 가끔 사용한다. 가끔이 아니라 사실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뺄셈도 가끔 사용합니다. 뺄셈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뺄셈을 사용하느냐 P에서 빼기 K 이런 거 한다는 거죠. P에서 빼기 K를 하게 되면은 K부터 P까지 가는 데 있어야 어떤 그 디퍼런스죠. 그죠? 차이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구할 때 이제 이런 뺄셈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SCII 코드를 저장하기 용도로 캐릭터를 사용할 때는 뭐 이런 정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정도의 계산만 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나 트렁케이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자형 변수 사용할 때 첫 번째 의미 작은 정수는 아예 머릿속에서 앞으로는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난 시험 문제도 그런 건 안 냅니다.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렇게 문자형 변수의 나머지 부분 ASCII 코드 저장하는 거, 상수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정도의 연산 그런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 시간에 ASCII 코드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